제가 이 중요한 정보, 나의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정보의 첫 번째가 회사였어요, 회사. 예, 이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나에게 지속적인 어떤 소득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것은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영업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소비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소비? 생필품에 대한 소비. 내가 선택한 1번의 행동은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회사를 보고. 회사를 보고 생필품의 소비를 선택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얘가 스타트 지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평생 따박따박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샤워를 했는데 이거 뭐 썼을까요? 우리 샴푸 쓰고 나왔고 바디 샴푸를 쓰고 나왔고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비타민 C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제 먹고 물 마시고 왔어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이 아메이의 생필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소득의 근간이 되었던 건 생필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저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은 생필품을 소비해야지 이거예요. 그 생필품을 소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제품의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생필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 까만색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 회사는 제조회사예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조회사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은 유기농 농장에서 이 식물을 길러가지고 이 식물의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화장품, 아티스트리 화장품, 그리고 세제, 그리고 물, 정수기, 그리고 청정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건강에 유익하게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 이 회사의 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의 그 회사에 무엇이 마음에 들었다? 철학입니다. 가장 건강, 몸에 해롭지 않고 몸을 도울 수 있고 환경에 해롭지 않고 환경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장은요,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유기농 농장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1도 쓰지 않습니다. 약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걸로 그러면은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과학이죠. 병충해를 예방한다? 진드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무당벌레. 보통 이렇게 한 마리가 뭐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무당벌레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파리나 잠자리 같은 애들도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무당벌레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무당벌레를 선택해서 어떻게 뿌리냐면 이만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무당벌레를 그리고 키우지도 않아요. 잡아와서 자연 속에 이렇게 또 뿌려놓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병충해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뿌리채 이렇게 뽑아버려서 오래 놔두면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영양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영양제를 만들고 나면 영양소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아이스크림 공법을 이용을 해서 그저 그냥 뿌리 그 가장 영양가가 많을 때 수확을 해가지고
수분만 탁 날려서 이거를 압축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밀봉 포장을 해서 우리가 먹기 전까지 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하는 기가 막힌 과학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나 청정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기준들은요, 우선 세균이 없어져야 되지만, 무기물, 중금속도 없어져야 되지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세제, 이거 뭐 샴푸 쓰고 버리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릇 씻고 버리는, 그리고 공장에서 뿜어대는 폐수, 그리고 또 농약, 예, 농촌에서 뿌리는 이런 농약들, 이런 것들이 물 속에 모두 들어가서 우리가 먹게 될 때 다 석유지 않습니까? 이 석유들이 기름이어서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아메이에서의 이스프링 정수기 이런 것들은 유기물, 전 세계에서 가장 걸러야 되는 특 A급 유기물들, 발암물질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50까지는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에는요, 한 3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죠.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 모든 것을 99.9%를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유기물뿐만이 아니라 방사능,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도 방사능이 남아서 계속 피폭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세슘 같은, 스트론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물. 이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제 친구가 지금 저기 플로리다주 미국에 있거든요.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를 어마어마하게 그 마트에서 줄을 서가지고 물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지금 솔드아웃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우리는 솔드아웃 할 게 없구나. 왜? 물을 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안전한 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톡을 보고 내가 정수기를 이렇게 봤어요. 어머, 나는 저 정수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제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 성분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영양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다 파괴가 된 거면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냐. 그리고 또 그 뭉치 자체가 이렇게 석유 부산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 비타민 C만 넣어놓은 거? 그러면 비타민 C도 먹지만 내가 석유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내 몸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환경 호르몬이 되는 거니까. 내 아이가 먹일 수 없잖아요. 그걸 먹게 되면 생식기에 제일 많이 가게 되고 아이들의 성조숙증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생식기의 문제로 결국은 불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지만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74cm나 컸어요. 안 아파요. 부작용입니다. 아프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영양제를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면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키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키를 키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키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키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칼슘 많이 먹어도 커집니까? 아니에요. 감기 많이 하지 않아요. 큽니다. 스트레스 좀 많이 없애줘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완벽한 생필품을 저는 찾았었고 그게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선택한 것은 생필품에 대한 소비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필품을 판매하러 다녔다가 아니고요. 그랬더라면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사이드로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팔러 다닙니까? 강의하면 강의를 몇 개를 더 하지. 그러나 소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필품 자체가 이렇게 가장 옵티멀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스트 말고요. 옵티멀. 최적화된 거. 무엇이? 성분과 그리고 과학이, 기능이 가장 최적화된 생필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질을 하나를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각질 제거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냐, 피부과에서 쫙 다 모아 보니까 한 1000가지 정도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농장에다가 그 1000가지를 이렇게 심어 보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인 상태에서 그걸 뜯어가지고 발라보는 거예요. 발라서 각질 제거에 제일 효과가 좋다. 이거.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필링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하나씩. 예. 그러니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하나씩 하나밖에 안 만들지만 그 하나에 최적화된 상태의 기능을 보유할 수 있게끔 생필품을 만들더라.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다면 선택할 수는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환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스폰서 안수진 우리 스폰서 여동생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 안희진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12층에 살아가지고 11층하고 9층 이렇게 전달을 해봤어요. 이 일은 소비를 하고 각 소비하는 것마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포인트를 30일 동안 모으는 거죠. 30일 모으기를 합니다. 하루 모으는 거 아니고 1년 모으는 거 아니고요. 30일을 모아요. 그리고 나 이하 포인트를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부터 포인트가 다시 이렇게 모으면은 현금 주기 합니다. 한 달 모으게 되면 딱 15일이 되면 월마다 15일이 되면 현금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의 포인트면 현금을 줄까? 여기 있습니다. 네. 자, 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3%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은요, 포인트 볼륨이 되면 6%, 120만이면 9%, 240이면 12% 쭉 해서 1000만이면 21% 정도의 그런 그 포인트가 되게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 이하로 나랑 11층, 9층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2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만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품 하나당, 제조 제품 하나당 한 60% 정도가 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뭐 10,000원의 샴푸를 하나 산다면 6,000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20만 포인트가 되면 약 1만 원 정도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240, 12%, 즉 이렇게 11층, 9층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오빠 우리 언니죠. 우리 오빠네. 자, 이렇게 세 분 정도가 20만, 20만, 20만 요런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한 가정이 20만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한 가정이 여러 가지 생필품을 쓰게 되는 정도 있잖아요. 마트 가서 쓰고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누구나 어떤 가정이든 20만 포인트 정도는 한 가정이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근거를 두고 20만이라고 정했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런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요, 12% 정도가 되면서 이게 약 30만 원 정도가 캐시백 되어서 들어오게 돼요. 30만 원 정도. 자, 스폰서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대 2
이 소득에 있어서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 정도, 한 3분 정도를 모아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뭘 했어요? 제가 소비한 거예요, 소비. 그죠? 소비한 거예요. 생필품에 대한 그냥 소비를 선택했을 뿐이고요. 이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예요. 내가 가진 정보. 어떤 정보였어요? 네. 왜 이 제품이 유기농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 몸에서 석유가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나는 너 싫어. 나는 이제 석유가 들어간 제품은 너무 싫어. 왜냐하면 나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환경도 보호가 되면 좋겠다. 예,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어지러워지지만 자체 내로 분해가 되어가지고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2시간만 되면 H2O와 CO2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심지어 공장 옆에 강이 바로 있고요. 이 강의 급수는 1급수 물이에요. 임산부의 그 양수가 2급수라고 생각하신다면 1급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정도의 환경이 보호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분들 11층분, 9층분, 오빠네 이런 분들에게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리고는 소비해라 강제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를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도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도왔다?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도왔다. 자, 처음에 내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인 거지 자꾸 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떠세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건 지금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단지 시간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서 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왔더니 이분들도 어떻습니까? 기회가 생기겠죠. 어떤 기회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혼자 쓰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혼자 쓰기 너무 아까워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목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틈만 나면 아세로라씨 우리 거를 목에다가 머물고 있거든요. 아세로라씨를 목에다가 머물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살균이 돼요. 여기서 살균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으세요? 그리고 틈만 나면 가글링을 하라 그래요. 소금물로 가글링해서 코로 들어마셔서 입으로 빼는 거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마우스워시가 있어요. 살균 효과가 있는 마우스워시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 이렇게 저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마우스워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틈날 때마다 이렇게 가글링을 하니 여기에서 많이 죽여버리는 게 제일 좋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다? 아니죠.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no, 그건 아니에요. 제품 전달해봤자 거기서 돈 주고 나한테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정보 전달인 거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유. 그게 이 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나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각자의 몫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시간을 내는 게 내 일인 거죠. 그래서 사이드 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내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조금씩 그 시간 동안에 가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저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가 필요 없어요. 3분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9층분이 다시 저랑 똑같이 한 3분, 3가정이죠. 3가정이라고 이 3가정에 이 정보를 전달을 해보고 여러 가정에 전달을 했는데 뭐 3가정이 쓸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 정보를 들어보고 나한테 필요해. 나 이거 쓰니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선택해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뭐 20만 정도 소비를 하면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었을 때, 자, 이 일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향상이 되느냐?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 약 15% 정도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30만 원, 뭐 80만 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 해볼까요? 자, 이걸 했더니 첫 번째 소득이 1번 소득이 30만 원이 사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소득의 성격은 뭘까요? 30만 원이 한 번 들어온다, 여러 번 들어온다?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이분들하고 제가 13년 동안 한 거라고는 같은 제품을 계속 반복해 썼다는 거예요. 소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샴푸는 아메리 샴푸밖에 안 써요.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하고 편하고 좋아요. 다른 걱정 안 해도 돼요. 샴푸 쓰고 이렇게 물에다가 버리면서도 이게 물이 더러워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오염도 안 시켜. 당연히 이걸 써야 된다. 그걸 10년 넘게 이거 뭐예요? 내가 20대부터 썼으니 아메 비즈니스 하기 전부터 썼으니까 20년은 썼거든요. 어쨌든 주름도 좀 훨씬 덜해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 30만 원이라는 돈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야, 여러분, 자, 올해 2020년도죠. 2020년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이 30만 원이 계속해서 매달 들어온다? 좋다 1번. 그런 돈을 안 받는다. 어떠세요? 괜찮죠? 왜 괜찮냐? 여러분 30만 원이면 애들 수학 학원 보낼 수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저는 이제 주부고 아이들이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만은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 학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남편 돈을 30만 원을 써버린다 계속. 이게 아니고요. 네, 추가로 30만 원이 들어와서 학원 비용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30만 원이 더 생기게 되겠죠. 플러스 30. 아까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과정, 소비를 선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도와줬더니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인 소비가,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3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더 들어오게 됩니다. 30만 원이 더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5평? 방 하나, 3평에서 5평 정도를 늘릴 수 있다. 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차를 바꿀 수 있다. 어떠세요? 차를 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원래 3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계속해서 따박따박 매달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플랜이 있는 삶이 돼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마음 놓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거를 해서 언제든지 내가 그 소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계획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60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60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산입에 거미줄을 치랴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계획을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매슬로우의 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리적인 욕구 위에 안전의 욕구가 세워졌을 때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중의 욕구 위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기 마련이고, 예,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고 생리적인 욕구만 채워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다른 삶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로 너의 인생을 한번 플랜을 세워보렴, 이런 얘기를 대학 가는 제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우리 가정,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떨 것 같으셔요?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소득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믿음? 네? 신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마음이 항상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어떤 삶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한 단계 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예, 이분도 세 가정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 이게 100가 정도 되고요. 뭐 300가 정도 상관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늘리면은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소박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그냥 요런 정도, 이렇게 이분을 돕고 그 밑에 있는 분을 이분과 함께 돕고 이분이 이분을 돕고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더 뭐를 도와요? 정보를 공유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게 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21%로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7%, 2,000 이상 되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이나 300만 원 정도가 단순한 우리의 그 소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끼리의 어떤 지역 사회죠. 작은 어떤 소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나만의 노력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렇게 월 300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한 그룹이 300만 원이 된다면 두 그룹이면은 제 소득은 5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1000만 이상이 되는 그룹이 두 그룹이면 5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1000만을 유지하는 그룹이 세 그룹 정도가 되게 되면은요, 그리고 더 되겠죠? 월 뭐 6, 700 될 수 있지만 6개 그룹이 된다. 이게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아메이 다이아몬드 소득인 거고, 그래서 연봉 월 1000 이상의 소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이다 또는 뭐 그보다 더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연봉은 계속 늘어나겠죠. 몇 억씩도 충분히 이제 뭐 미국에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12달이 계속 유지가 되는 1000만이라고 하는 볼륨이 유지가 되는 게 12달이 유지가 되면 연봉이 5억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엇거리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시작이 딱 20만 포인트 정도라는 거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소비하는 정도. 그 시작이 반복되면서 포인트가 계속 나 이하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피라미드 구조 절대 아닙니다. 위가 많이 가져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구조를 스폰서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절대로 선착순 아니에요. 위에가 많이 받아간다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일의 본질, 그거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그룹, 나 이하의 그룹이 1000이 되고 이것이 12달 유지가 되면은요, 연말 보너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연말 보너스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12달 계속. 멋지죠? 이렇게 되면 연말 보너스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 보너스 2, 300에다가 연말 보너스가 1600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보너스를 가지고서는 매달 써버리잖아요. 근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 그러거든요. 12월 달에 연말 보너스가 공이 7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이 7개가 딱 들어오게 되면 느낌이 같다 다르다? 20만 포인트 써가지고 10,000원 정도 캐시백 되는 거가 처음 시작이었지만 제가 1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보니 그게 연말 보너스가 7자릿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소비를 선택해 볼 만하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해 볼 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예, 연말 보너스. 그리고 여행도 가게 된 거죠. 여행은 너무 숱하게 많이 다녀서 어떤 게 제일 좋았다. 저는 그 호주의 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두바이도 가고 뭐 하와이도 가고 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지만 호주의 퍼스 신세계였어요. 잘 못 가는 곳이잖아요. 호주라고 하면 보통 동쪽의 시드니 쪽을 많이 가지만 서쪽에 있는 퍼스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태고 때부터 느꼈던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마치 돌처럼 사막에 쫙 깔려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서 생명체가 시작이 됐구나 막 이런 느낌? 막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야, 그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와이에는 애들 데리고 화산 터지고 나서 화산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 같은 여행이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저를 비롯해서 저의 어떤 작은 어떤 노력, 꾸준한 어떤 시간을 내는 노력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안전한 소득을 가지면서 애들도 되게 엄마가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주니까, 그리고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엄마 좋아한다 1번, 엄마 싫어한다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 일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21층, 9층 이분들 지금도 만날까 안 만날까요? 늘 자주 보는 분들이고요. 가족 같아요. 지금은 가족보다 더 친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냥 가족인 거죠. 진짜 그분들의 그 가족 모두가 다 우리 아이하고 또 동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문화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철학이었던 거였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희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 네. 그래서 그 문화까지 나의 뼛속 깊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가정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웃, 내 지역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잘 공감하고 싶었던 걸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실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희망이라든가 투두리스트, 꿈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현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또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기로 해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